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8월입니다. 자, 이번 달도 어김없이 우리 8월에 진입하시는 분들, 자, 어떻게 진입하셔야 무난하고 시행착오 없이 우리 감정평가사 이 수험계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의사항 전에 잠깐 짧은 공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월 초 우리 수험계에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랜드잇에서 소규모 학습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좀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 감정평가 업계에 대한 이야기들, 감정평가 어떤 시장에 대한 간평 시장, 현황, 이런 거에 대한 좀 허심탄회한 얘기들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진입하시는 분들 1차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1차에서 핵심 과목 우리 회계 강사님과 경제 강사님 모셔서 회계와 경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설명에 요렇게 크게 이제 두 세션으로 나눠서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들, 도움되는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소규모 학습 설명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랜드잇 홈페이지나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공지 올라오는 거 잘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신청해 주시면은 아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잘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유의사항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감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공부를 하시다가요,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공부를 잘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 이런 구분 없이,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전공했다, 다른 시험을 준비해봤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좀 일반적인 걸 기준으로 한 계획이니까요,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서 적당히 가감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저희 랜드잇 오셔서 1대1 학습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무료로 직접 여러분들의 개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니까요, 1대1 학습 상담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입니다. 자, 일단 영어 점수 만드셔야죠. 자, 영어 점수는 이게 이제 조금 문제인데, 여기 이제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좀 폼 좋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한 2주 정도 하시면은 이제 금방 영어 점수 따시고요. 이제 오랜만에 영어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뭐 손 놓아서 이제 뭐 영어 거의 기초부터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2달까지도 봐야 되죠. 영어 점수는 이제 개개인마다 편차가 좀 큽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한 3주 정도 혹은 2주로 하겠습니다. 2주 정도는 이제 영어 공부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험계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보통은 영어를 먼저 따고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1차 시작하면은 과목이 5개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에 이제 2차를 병행한다고 하면은 뭐 한 하나 정도 더 해서 6개의 과목을 적절하게 잘 핸들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가 영어까지 안 끝내놨다 그러면은 무려 7개의 과목을 핸들링을 해야 되죠. 자, 이거 좀 빡셉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빨리 해치우자 라고 해서 보통은 영어를 먼저 따고 시작하시니까, 여러분들 계획 세우실 때도 가능하시면 영어 먼저 해치우고 시작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한 8월 중순쯤에 시작한다 라고 보면요, 1차 시험은요 내년 한 4월쯤 있을 겁니다. 내년 4월 초쯤에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7월 초쯤에 2차 시험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다음 해 시험이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지금 1차를 봐야 되냐 아니면 지금 2차를 조금 더 봐야 되냐, 요거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때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요, 1차는 일반적인 분들 기준으로는요, 전업으로 6개월 정도는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요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학벌 좋다, 내가 소실적에 공부 좀 해봤다, 혹은 뭐 이제 내가 객관식 시험을 좀 준비해 본 적이 있다, 아니면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해봤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팍팍 줄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한 6개월 정도 잡고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6개월 정도 잡는다 라고 하면요, 사실은 10월부터 이렇게
3월까지 요만큼 이제 1차를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1차면 6개월이면 되니까 시간이 좀 남네요. 평가사님, 그럼 이때 다른 사람들 2차 선행을 많이 하던데 그럼 2차 먼저 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죠?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1차만 붙으시면 돼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오래 동차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내가 뭐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객관식 시험도 좀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정말 특별한 분들 아니고는 이제 동차는 사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1차 합격만 할 수 있다면 대체적으로 다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2차를 선행하시건 뭐 1차만 하시건 요거는 크게 상관없이 여러분들 땡기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선행을 하실 때, 2차 선행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요, 조금 좋은 선행이 있고 안 좋은 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안 좋은 선행은 뭐냐면요, 좀 애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어차피 선행이야 라고 하면서 강의를 뭐 열심히 듣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숙제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강의를 결제해서 강의는 쭉 들었어. 근데 아직 뭐 문제 풀거나 이렇게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 요런 식으로 애매하게 선행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선행을 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때 1차 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를 공부하셔야 될 때 기본 강의를 다시 듣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내가 문제풀이나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이렇게 애매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은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세요. 물론 이제 그 내년에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좀 수월하겠죠. 하지만 이 선행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이 뒤에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는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은 애매하게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 과목이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면 보통 실무를 중심으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무를 지금부터 선행을 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문제풀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실력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제 1차가 끝나고 났을 때 기본 강의 다시 들을 필요는 없죠. 내가 이제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들 푸시면서 계속 갈고 닦고 다듬어 나가는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년 1차 후에 실무 강의 듣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이론과 법규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요, 물론 이제 욕심 나시는 거는 이해합니다. 뭐 이론도 좀 하고 싶고 법규도 하고 싶고 막 다 해야 내년에 좀 더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라도 똑바로, 한 과목이라도 좀 똑바로 제대로 해놓는 게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을 하실 때요, 어차피 뭐 시간이 남기 때문에 선행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실무 선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 과목 중에서는 실무를 선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로 맞닥뜨린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이론 글 쓸 때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법규에서 보상 파트를 갔을 때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를 중심으로 잡고 이론과 법규에서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가 제가 보기엔 휘발성이 가장 낮아요. 실무를 어느 정도 올려 놓으시면요, 물론 이제 뭐 감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실력이 한번 올려 놓으면은 그래도 가장 잘 안 떨어집니다. 내가 좀 감 좀 떨어진 것 같아 해도 한 2주 정도 빡세게 문제 풀면은 금방 복구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실무를 좀 빡세게 제대로 공부를 해 놓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사님, 그럼 지금부터 실무 들으면 되나요? 네, 실무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랜드 강의 추천을 드립니다. 최종호 평가사님 단기에 합격하신 그 노하우, 그 실제 경험을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은 유리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반드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실무를 시작하시면은 또 이게 막상 하루 종일 실무하는 게 또 생각보다는 좀 녹록치 않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실무만 붙잡고 있는 게 아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실무를 하시면서 1차 과목을 차라리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거, 요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회계
혹은 뭐 경제, 이게 조금 어려운 과목들이고 양이 많고 요령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요거 회계, 경제 어려운 녀석들, 얘네들을 지금부터 같이 실무랑 같이 시작해 주시는 거, 요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리느냐? 자, 여러분들이 1차를 여기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서 실무 선행을 해놨더라도 6개월 동안 되게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실무를 딱 갑자기 보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차를 조금 미리부터 시작을 하시되, 대신에 그러면은 6개월 동안 할 거를 지금 8개월을 잡고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요 2차 실무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무 실력을 꾸준하게 상승시키기에도 좋고, 1차 시험이 끝났을 때 실무를 계속 꾸준히 했으니까 까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를 조금 더 2차 과목을 이왕 시작한 거 좀 오랫동안 쭉 계속 공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도록 차라리 1차를 조금 일찍 시작해서 2차와 1차를 조금 더 길게 병행하시는 거, 요게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예요. 실무는 일단 꾸준히 쭉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일단 1차 회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 다 듣고 나면 경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 듣는 동안 회계 배운 거 하루에 1시간씩 시간 내서 꾸준히 복습해 주시는 거예요. 회계 들은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꾸준히 하루에 1시간씩 시간 내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복습하셔서 반복 학습해서 내 걸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민법 많이 합니다. 민법을 또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민법을 시작하면서 회계 공부했던 거 하루에 1시간씩 복습하는 거는 꾸준히 해주시고요. 경제도 이제 앞에 배웠던 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도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복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웠던 과목을 계속 유지시키고 내가 익숙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복습을 꾸준히 해주시면서 민법 얹고, 그리고 민법 끝나면은 이제 민법도 하루에 1-2시간씩 또 복습하는 시간 추가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감관법 얹고, 이런 식으로 컴파운딩 이렇게 누적해서 공부하는 이런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1차 과목 같은 경우들 랜드잇 강의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랜드잇 강의 1차는 문제풀이랑 기출문제풀이랑 기본 강의랑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바로 문제를 풉니다. 그럼 복습할 때 뭐가 좋냐? 내가 스텝 1에서 배웠던 것만 꾸준히 반복해서 복습을 하더라도 5개년 기출문제는 끝까지 그냥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스텝도 하나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경제 스텝 1.5라든가 아니면은 민법 다음 스텝,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똑같이 더 훈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들을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배워놨던 거를 꾸준히 계속 유지하면서 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잇의 어떤 단기 합격에 맞춰진 조금 특별한 커리큘럼, 요거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미리 보기, 맛보기 강의 한번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 잡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무 시작하시고 회계 이렇게 2개 시작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무난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차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1차 떨어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종종 2번씩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요, 1차가 어렵고 그분들이 공부를 못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 떨어지냐? 1차를 너무 만만하게 보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꼭 잘 기억하셔서 1차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미리부터 좀 차근차근 잘 탄탄하게 잘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만만하게 보다가 잠깐 삐끗하면은 1년 날아갑니다. 그래서 1차 너무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심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실제 1차 점수가요 60점 초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요 한 60점 후반 정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무난하게 공부했을 때 받는 점수예요. 평가사님, 아니 60점 합격인데 왜 60 후반을 받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요, 사실 이 고시 시험은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긴 한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1년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완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역대 우리 기출문제들을 쫙 봤을 때 가끔씩 되게 어려운 회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차들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 한 2개 정도가 겹치더라도 내가 60점 넘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 두시잖아요. 막상 합격하면은 한 요 정도 점수 나옵니다. 우리 합격수기 보시면은 다 60점 후반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70점, 80점 받으시죠. 실제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65점 정도 나온다. 학원 모의고사 조금 어렵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학원 모의고사는 내가 배우지 않은 다른 학원 모의고사여야 돼요. 내가 배운 학원의 모의고사는 좀 쉬워요. 내가 배운 강사님 스타일대로 나오니까. 근데 내가 전혀 관계없는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봤는데도 한 65점 정도 나온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상태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말 하늘 끝까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 잡으시고 요 정도 선까지 도달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요 아마 크게 문제 없이 1차 합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공부도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도전을 하시는 분들, 우리 인생과 시간과 비용, 기회비용까지 하면 더 크죠. 이거를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분들 저희 랜드잇이 응원합니다. 저희가 많은 정보 드리고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8월 진입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